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에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 오늘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석 데스크 시간에서는 이번 주 면접을 보는 금융회사를 알려주신다고요? 이번 예. 주 면접 봐요? 이번 주도 그렇고 뭐 지금 5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네. 5월 중순인데 이제 6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예. 그 금융권에서는 면접 시즌입니다. 어. 그래서 면접을 많이 보는 곳이니까 예. 면접을 지금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 이번 주에 지금 면접 보는 곳이 지금 새마을금고라고 있는데요. 아, 새마을금고요? 새마을금고 우리 전 국민이 사랑하는 우리 MG 새마을금고라고 있죠.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 중앙에도 또 이번 주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오늘은 우리 그 중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아니고 네. 새마을금고와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새마을금고를 위주로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나가다가 저 새마을금고는 흔하게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쪽에 예금을 안 두고 있어서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새마을금고 어떤 회사인가요? 예, 저도 통장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네. 새마을금고에 새마을금고도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네. 새마을금고를 알려면 우선 이제 새마을금고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오, 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의 이 1960년대 역사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네. 1960년대가 그때가 언젠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새마을 운동, 그다음에 농촌 개량, 농지 개량, 뭐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네. 뭐 이런 시대였거든요. 와. 그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놓아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요럴 때인데 예.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전국의 우리가 거의 이제 그때가 농촌 사회였으니까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 지역 수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도시에서는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게 이게 만들어지는데 지역 농협이 1960년대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지역 그 농민들이 십시일반 이 자금을 조금씩 내서 출자한 게 지역 농협.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단위조합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어. 그래서 지역 농협이 우리나라에 이게 전국에 한 900개 정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예. 이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 강릉 오른쪽 그 강원도 쪽으로 가 보면 네. 뭐 주문진 수협, 동해 수협, 뭐 속초 수협, 양양 수협 해가지고 이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 어촌들을 중심으로 다 단위 수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어민들이 돈을 십시일반 내서 예. 각각의 조합들, 단위 조합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그것처럼 이제 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게 이제 직장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 상인,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십시일반 돈을 자금을 출자를 해서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만드는 이 금고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금고입니다. 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가 그때 196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 약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 1,300개 정도의 새마을금고가 있고 예. 이 새마을금고 우리 홈페이지 우리 새마을금고 이번 주에 면접 보시는 분들은 꼭 그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로 꼭 들어가 보시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역의 금고가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큰 1,300개 새마을금고 중에 네. 좀 큰 새마을금고들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도 있는데요. 작은 새마을금고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보셔서 뭐 자산이 260조 원이다. 그다음에 거래 고객 수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우리나라 전국의 국민이 5,100만 명인데 그 중에 약 2,100만 명 정도가 새마을금고를 거래하고 있다. 정말 많이 이용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예. 그리고 금고 수가 1,295개가 와. 있다. 이런 현상, 네. 현황.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면 금고 본점 수가 1,295개고 지점 수가 3,200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3,218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거는 한 금고당 평균적으로 지점을 2개 내지 3개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 체크카드 발급 개수가 한 1,200만 개 정도 된다. 이런 현황들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로 보면 나오니까 이런 걸 꼭 보고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이름은 똑같이 새마을금고지만 그 안에 살펴보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약간 좀 헷갈리는데 전부 다 이 새마을 로고 똑같이 이름 사용하고 로고 사용하니까 좀 같은 회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헷갈려요. 제가 아까 1,295개 금고가 있다 그랬는데 네.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이 5글자 예. 그
브랜드와 로고는 그대로 같이 쓰고 예. 각 지역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방송국이 광화문에 있다라고 네. 하면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도시민들 주민들이 돈을 그 출자금을 내서 만든 금고가 광화문 새마을금고라고 있습니다. 광화문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동대문이 있겠죠. 예. 동대문 새마을금고라고 있을 텐데 그 이름이 정확히 동대문 새마을금고라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 가면 그쪽 동네 가면 다시 또 새마을금고 있는데 이 광화문 새마을금고와 동대문 새마을금고는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다. 그 당연히 출자한 그 주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회사가 자체가 다르죠. 다만 이름만 그 새마을금고라는 5글자는 같이 쓰고 앞에 보면 항상 광화문 새마을금고 또 창신동 새마을금고, 동대문 새마을금고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광화문 새마을금고와 창신동 새마을금고는 당연히 다른 회사고 요 두 기업이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같은 새마을금고인데 그냥 은행에서 지점이 있듯이 광화문 지점, 뭐 창신동 동대문 지점 이렇게 지점이 있듯이 광화문 새마을금고나 창신동 새마을금고나 여기서 근무하다가 저쪽으로 인사이동도 하고 뭐 교류도 하고 급여도 갖고 이렇게 그럴 거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저도 왕왕 만납니다. 근데 저도 이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잘못된 정보고요. 광화문 새마을금고와 창신동 새마을금고는 다른 회사고 이름만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광화문 창신동 요거는 다르게 쓰고 있죠.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좀 작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규모의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새마을금고는 그 중에서 좀 작은 금융권에서 작은 중소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시중은행,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의 그 국민은행 직원이 총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 국민은행 직원이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광화문 새마을금고는 직원이 한 20명 정도 예를 들어서 그다음 동대문 새마을금고 하면 또 한 직원이 20명, 30명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명, 30명 되는 이런 작은 중소기업이 전국에 1,300개가 있다. 근데 새마을금고라는 이름만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이름만 같이 쓰고 실제로는 다르게 그 안에 시스템 둘러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 간 이동이나 그런 건 전혀 없겠네요. 없다.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라고도 그 표현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예, 예. 그럼 중앙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앙은 또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새마을금고 전국에 1,300개가 동시에 다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요번에 채용이 필요한 금고들만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요번에 필요한 중소기업들 그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이죠. 예. 금융권에서 필요한 중소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마을금고가 요번에 채용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네. 1,300개 중에 요번에는 이제 하는 곳들만 하죠. 근데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뭐냐면 예. 아까 제가 지역 농협, 지역 수협, 뭐 단위 수협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전국에 이 지역 농협, 단위 농협이 전국에 한 900개가 됩니다. 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농협마다 주인이 다르죠. 네.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단위 농협이 약 9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농협들이 다시 십시일반 돈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900개 되는 조합, 단위 조합을 관리를 좀 해달라, 네.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만든 게 농협중앙입니다. 그게 이제 농협중앙이고 이제 새마을금고도 전국에 1,30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십시일반 다시 자금을 좀 출자를 해서 예. 전국에 1,300개 지점에 대해서 경영 지원, 교육, 뭐 IT, 전산,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라고 네.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은 곳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또 별개의 회사고 예.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번에 별도로 채용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취업 자기소개서를 적으면서 저도 금융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잘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많이 적는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니고 그렇겠네요. 예,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제 전국에 있는 1,300개 그 새마을금고들을 관리하고 지원해주고 뭐 그다음 IT 뭐 시스템이 안 되면 그런 거 개선시켜주고 뭐 상품 개발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러니까 관리 검사 감독하는 이런 곳이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곳이 절대로 아니니까 고객 응대와 이 서비스 마인드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지원하면서 강조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 개별 새마을금고는 고객들을 응대합니다. 개별 새마을금고 전국에 1,300개 여기 광화문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응대하지만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사, 감독, 경영, 지도, 교육, 인사, 행정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니까
각 은행의 본점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새마을금고와 힘을 합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만든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 그렇다면 이 이해력이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앙회와도 새마을금고가 다르다고 짚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 각각의 새마을금고들, 뭐 광화문 새마을금고, 뭐 안국동 새마을금고, 창신동 새마을금고 각각 다 다른 중소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금융 중소기업들이 예. 그렇다면 연봉도 다 다르고 예. 사장님도 다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화문 새마을금고다 그러면 네. 광화문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중소기업 금융회사가 새마을금고니까 네. 이 그 사장님이라고 하는 이 분은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광화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그 광화문 새마을금고에 출자한 조합원들이 있겠죠. 네. 이 조합원들 중에 선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사장이 뽑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광화문 새마을금고에서 오너십을 100%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네. 그 조합원 중에 한 분이니까 예. 일부 출자는 했겠죠. 일부는 출자했겠지만 전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요분이 이제 월급을 받는 사장님이신 거고 또 이제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 조합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들 중에 또 한 분이 선출이 되겠죠. 네. 그럼 거기도 이제 이 동대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님이 계실 거고 광화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님이 계실 건데 네. 이 두 분이 각각 이제 그 금고의 사장님이 되겠죠. 근데 사장님이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임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소기업이니까 각 이 금고들끼리의 인사교류나 이런 건 없고 광화문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다가 만약에 내가 안양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예. 하면 안양 새마을금고로 내가 인사 이동이 날 수 있냐? 그게 안 되고 광화문 새마을금고는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안양 새마을금고에 재입사를 하셔야 되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각 그 금고들마다 연봉도 다 다릅니다. 오. 연봉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연봉이 기업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연봉도 다 다르고 직급 체계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으니 네.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 신입 사원으로 신입 직원으로 여러분들이 새마을금고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 경영 공시 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이 지원자들이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뭐 사는 지역이라던가 그런 제한들도 있을까요? 사는 지역이나 그 제한은 없는데 네. 이제 우리가 지원서를 적다 보면 이제 그 자기 주소를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300개 새마을금고 중에 이번에 1,300개 새마을금고가 다 채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이번에 채용하실 요번에 인원이 필요하신 금고에서는 각각 몇 명씩 채용할 건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전국의 1,300개 금고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네. 이제 만약에 광화문 새마을금고에서 우리는 한 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회로 이제 공문을 보내준단 말이죠. 네. 그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약 40~50개 정도 1,300개 중에 한 40~50개 정도가 그 금고에서 채용하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예. 중에 인근 금고들 중에 이번에 채용하는 금고 뭐 내가 광화문에 사는데 광화문 새마을금고가 있긴 있는데 광화문 새마을금고가 이번에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광화문 새마을금고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네. 채용이 없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인근에 있는 금고를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예. 그다음에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그 금고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고 오.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보면 네. 그 새마을금고 채용 공고를 보면 각 금고들이 이번에 지금 몇 명씩 채용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죠. 오,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글씨가 좀 작을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예. 오른쪽 편에 보면 채용 예정 인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서울에 보면 사직동 새마을금고, 세금정 새마을금고, 대학로 새마을금고 뭐 예. 이런 금고들이 있는데 예. 각각 오른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는 한 명 채용하겠다, 두 명 채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인원을 뽑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이제 중소기업이고 규모 자체가 뭐 한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각 네. 금고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런 식으로 채용하지 우리 은행들처럼 대규모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직원 수가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
그런 거를 이제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역도 고려하면서 예.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와, 이게 규모와 경영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 채용도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지원자가 거주지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규모, 경영 상황들 이런 네. 것들을 미리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제가 우리 새마을금고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만나보는데 네. 이렇게 뭐 면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만나보다 보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그걸 뭘 봐야 될지 홈페이지 안에 어려워요. 뭘 봐야 될지 이거를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새마을금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번 주에 면접이신 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맨 위에 탭이 있는데 그 탭에 사업 안내라는 탭이 있습니다. 네. 사업 안내 탭. 거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정기 공시라고 하는 그 메뉴가 나옵니다. 예. 그 이제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새마을금고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정기 공시를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지역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화문 새마을금고를 네. 지원한다. 그러면 광화문 이 세 글자만 검색을 하면 네. 그 광화문 새마을금고가 리스트가 이제 올라옵니다. 네. 그럼 그 자료를 보면 거기에 새마을금고에 뭐 자본금이 얼마인지, 네. 전체 직원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지점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뭐 예금은 이 새마을금고의 총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네. 뭐 이런 그 정보들이 그 정기 공시 자료에 다 나오니까 네. 그 여러분들이 읽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나오니까 오. 사업 안내 탭에 정기 공시 메뉴 요 메뉴를 꼭 보시고 면접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 꿀팁 전해주셨는데요. 이 새마을금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근데 금융권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이 꼭 이제 새마을금고만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은행도 쓰고 새마을금고도 쓰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면 시중 이제 금융권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 조금 전에 그 우리 은행도 쓰고 새마을금고도 쓰고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예. 사실 은행권은 그 금융권 전체 중에서 취업에 대한 선호도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진입장벽 그러니까 지원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네. 근데 그 난이도가 만약에 시중은행을 100 정도라고 이렇게 예. 난이도를 잡았을 때 새마을금고는 그 중에 한 50 정도 수준 되니까 오. 은행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도 지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은행을 먼저 지원을 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은행에 계속 안 되니까 좀 내가 눈높이를 낮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마을금고에 지원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또 이제 새마을금고를 이제 주 타겟으로 하면서 목표를 좀 높이면 시중은행으로도 이제 목표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보다 좀 그 취업에 대한 난이도나 선호도가 좀 낮은 기업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행과 새마을금고를 동시에 이렇게 지원하는 전략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목표치보다 조금 높은 목표, 그러니까 시중은행을 먼저 잡아놓고 두 번째 조금 낮은 목표로 이제 새마을금고를 잡는 요게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차선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정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에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 그 새마을금고 직무 업무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실 텐데요. 네. 꼭 공부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공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새마을금고에 공제 사업이 있으니 여러분들 인터넷을 꼭 찾아보고 공제가 어떤 부분인지 공제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이거를 꼭 찾아보고 면접에 임하시고 네. 이번 주에 면접 보시는 분들 다 새마을금고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격 화이팅! 네, 지금까지 마이멘토의 류수원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